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월요일을 스타트를 잘 끊어야 이번 주 시장의 투자 기준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나온 이슈와 뉴스 분석해보고요. 시장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슈 앤 뉴스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번 주 중국에서는 지난 12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비, 생산, 투자 지표 발표와 함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 증시가 새해 들어 랠리가 진행 중인 반면 한국 증시만 유독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선진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경기 부진과 환율 하락 때문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건설업에 대해 신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발표됨에 따라 주택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계자는 신정부가 내놓을 대책들의 내용은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 후반 금리 동결, 원화 강세 등의 악재가 쏟아졌지만 중소형주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최근 코스닥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슈 앤 뉴스. 오늘은 마루투자자문 조인갑 대표 나와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지난주를 좀 복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좀 특징을 보자면 코스피 시장 약세, 그리고 엔화 약세 뭐 이 정도로 그렇죠, 꼽을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난주 동향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주에 가장 특징적인 이제 동향이었다면 결국은 엔화 약세가 크게 부각되면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 아래로 좀 떨어진 모습이 드러난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각 국가들, 특히 이제 유럽 선진 국가들의 약간 좀 재정적인 면이 개선되는 것들이 좀 나오는 가운데서요. 기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네. 날씨 네네. 보면은 추운 지역은 너무 춥고 예. 추워도 너무 춥지 않습니까? 너무 네. 춥고 이제 더운 지역은 갑자기 또 이상 기후로 너무 덥고 이래서 네.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기후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후 관련된 주는 주요 선진국들의 절대적으로 어떤 후원, 지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보조금 자체가. 그런 네. 측면에서 기후 관련된 주들이 연초부터 랠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이 폴리실리콘 가격도 굉장히 좀 연초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태양 관련된 주 OCI라든가 웅진 관련된 웅진 실리콘 업체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 초에 제가 이제 5개의 섹터를 주목하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후 관련주, 두 번째가 자동차를 제외하는 운송, 세 번째가 산업재, 네 번째가 IT에서 스마트폰, 다섯 번째가 자원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후 관련주였는데 운 좋게도 네. 이렇게 첫 해부터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현재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요. 해외 시장이 좀 눈치 보는 장세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그것들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주시장 국면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미국의 S&P 500 자체가 강보합을 보면서 상승 마감하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살아있다. 단지 이제 지금은 숨고르게 하는 양상이 좀 지속되는 국면이 현재의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N 달러의 환율이죠. 이게 지난 주말 보면은 89엔까지 지금 상승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 있어서 여전히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단기적인 부담 요인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알고서 개별적인 내용을 접근해 간다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한 주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키워드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과 환율에 초점 좀 맞추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중국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예. 있는데 발표되는 주요 지표와 전망 그리고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좀 진단해 주시죠. 예, 금년은 이제 중국의 12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는 18일 보면요, 중국의 12월 소비, 그다음에 생산, 투자 지표 관련된 것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것이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발표될 것에서 시장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3분기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요. 지난 3분기 때 중국의 GDP 성장률이 7.4%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번 4분기 때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한 7.8%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4분기 GDP의 7.8% 정도는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국의 소비하고요 생산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보면요. 12월 PMI 지수가 3개월 연속 지금 중국에서 확장 국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HSBC의 PMI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1% 이상 상승하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산업 생산 증가율도 전월 대비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소비 판매에서도 기여도가 높은 것이 이 자동차입니다. 완성차인데 완성차의 12월 생산이 판매량하고 생산량이 전월 대비해서 한 7% 정도 넘어가면서 4분기 중국 GDP의 어떤 3분기가 개선되는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요인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중국의 성장률은 오히려 생각보다 7.8% 약간 좀 상회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요. 중국 경제에 대한 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현재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요. 이 자동차를 제외한 이 운송업체들, 그다음에 산업재들 건설 업체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중국의 수혜주라고 보는 화학주들이 이제 반등을 연초부터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금주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금주에는 중국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지만 오늘 오전부터 나오고 있는 의론 중에 하나는 역샌드위치 이론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살펴보니까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은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얻었고 중국이 좀 빠르게 기술 성장을 하면서 국내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는 좀 위기가 빨리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벌써 한국이 중국에 많이 따라잡혔다는 얘기 1위 자리를 내줬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중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는 마냥 좋아하기만은 좀 이른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제가 볼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지 이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한지 13년 정도 됐는데요. 13년 전부터 그 중국이 한국을 따라가다 특히 이제 제가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자동차 했는데 조선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03년, 4년부터도 중국이 따라잡았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려감은 지금 거의 20년째 지속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고민하는 것은 그런 큰 그림은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 같습니다. 단지 네. 이제 그 속도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따라오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아직은 속도를 볼 때는 저희한테 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따라오기 전에 저희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그런 것들의 추격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산업 또는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미있는 게 사실은 현 시점만 이제 횡단면 놓고 분석한다 그러면 사실 일본이 저희한테 따라잡힌 거죠. 그래서 네. 과거에는 이제 파나소닉이라든가 소니 같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정말로 세계 가전이라든가 세계 IT를 주도했는데 이제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일본의 가전이나 IT 업체들이 다 죽고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 이런 업체들이 다 따라잡아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것 말고도 반도체와 조선과 선박, 그러니까 조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선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쇼 쪽 이런 쪽도 저희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LC도 마찬가지고 이런 면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우려하신 것처럼 중국이 저희 나라를 따라오고 있는데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다면 10년 후에는 충분히 중국이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를 앞설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 정말로 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먹거리를 준비해야지만이 그런 험난한 모습을 10년 후에 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험난한 꼴이죠. 험난한 네. 꼴을 10년 후에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